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중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지난 아픔을 품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가정을 이룬 재혼부부입니다. 사실 며칠 전 오랜만에 전 시어머니에게 제 근황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짧은 한마디를 전했어요. 일부러 밝고 평온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골라보냈고 그 아래엔 제가 직접 쓴 문장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졌어요.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짧은 한 줄에 제가 겪어온 시간들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보내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마치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 하나를 덜어낸 것 같았어요. 물론 일부러 전 시어머니를 도발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현재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한때는 그분의 며느리였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 어떤 상처로 남았는지 이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행복합니다 라고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저에게 참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아프고 오래 남은 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서름이었죠.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눈에 띄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 결혼한 지 1년, 2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제게 노골적으로 여자 구실을 못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병원에 다니며 노력했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한창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한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 우연히 대학병원의 영양사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병원 소속인 줄 알았는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병원 식당은 대부분 외부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곳은 국내에서도 규모가 큰 외식 사업부를 가진 대기업 소속이었고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첫 직장이었던 만큼 저는 매일매일이 배우는 과정이자 성장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 사수였던 선배는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조용히 도와주며 늘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조리 이모님들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일은 절대 쉽지 않았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서 메워주는 그런 팀워크가 있었기에 분위기가 늘 밝고 활기찼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도 30을 바라보게 되었고 조리 이모님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시집 안 가냐는 농담이 자주 오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님들 중 한 분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요?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해요. 네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서. 그 이모님은 평소에 제가 참 믿고 따르던 분이었기에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누군가가 내 진심을 알아봐주고 좋은 사람이라며 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해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이모님의 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외아들이었습니다. 활달하고 친화력도 좋은 성격에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거쳐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고 결국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이모님이 시어머니가 되시는 게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혼 후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선 말들, 대놓고 비교하며 던지는 모욕적인 말투. 저는 점점 스스로가 죄인처럼 느껴졌고 그 집안에서는 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는 더 단단해졌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금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생명을 품은 채 다시 시작된 이 가정을 따뜻하게 지켜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제가 한마디 남긴 그 순간 행복합니다. 그 말이 제겐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 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아이 갖는 걸 더 미루지 말아라.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왜 아무 말이 없니?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인사처럼 던지셨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저에게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애써 웃으며 넘기려 해도 그 안에 담긴 의심과 단정은 명백했거든요.
아무 말 없이 병원에 다녀온 제 모습이 시어머니에겐 못마땅했나 봅니다.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게 분명하다는 듯한 말투와 눈빛, 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병원에 다녀온 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했고 어떻게든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외아들 하나 믿고 살아온 분에게 그 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같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고 괴로워했기에 저는 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거듭된 의심과 몰이해에도 그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넘기기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울컥하고 억울해도 밖으로는 애써 웃고 흘려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고 때로는 막말에 가까운 말들도 쏟아졌지만 저는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 남편의 엄마니까 하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 우리 부부가 덜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모님들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괜히 오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도 피곤한 눈빛, 짧아진 대답, 애써 피하는 듯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늘 잘 따르던 이모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가씨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냥 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요즘 너 욕을 너무 심하게 하고 다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욕이라뇨? 저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모님은 말끝을 흐리시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 직장 근처에 사는 지인을 통해 이런저런 말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얘기가 그 지인을 통해 다시조리 이모들 사이로 퍼진 것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애도 못 낳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일 핑계 대며 바쁜 척만 한다. 집에 오면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키며 부려먹는다고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을 부려먹는다고요? 저는 들으면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남편 못지않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집에 오는데 집안일은 당연히 둘이서 나눠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연봉도 비슷했고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를 부려먹는 여자라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감추고 감내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 이모님이 개인적으로 시어머니와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저에게 과장해서 말한 건 아닐까 싶어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일부러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고 시어머니께도 평소처럼 웃으며 대했습니다. 사실 아닌 척하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이모님이 제게 다가와 똑같은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내 험담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이젠 내가 듣는 것도 불편할 정도야.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개인 감정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험담하고 다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부터는 출근길이 두려워졌습니다. 마주치는 이모님들의 시선,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남들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신체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전에 알던 자상하고 밝고 성실하던 조리 이모 그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울함이 뒤엉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시어머니에게 병원에서 진단받은 검사 결과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이유,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지키고 싶어서 감춰야만 했던 진실까지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시어머니께 전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온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함께 검사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겁니다. 저를 의심하시고 험담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젠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참은 건 남편 때문이지 어머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말을 마친 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어떤 반응도 쉽게 읽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안의 억울함과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이 무정자증이에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요. 시술을 받으면 어떻게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꺼내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을 삼키고 몇 번을 미뤘는지 몰라요.
하지만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오해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최대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율해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 노력해서 아이를 갖겠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꺼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으로 기대도 했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했다고, 내가 오해했다, 너한테 너무했다는 한마디쯤은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적어도 그렇게까지 모질진 않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확 일그러뜨리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너 내 아들을 고자 취급하는 거냐? 지금 네가 문제가 있으면서 우리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너 정말 못된 년이구나. 한순간에 제게 쏟아진 말들은 상상도 못한 폭력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저를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악녀로 만들어버리는 말들이 너무도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려 했던 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정말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온 그분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 병원 이모님으로 지내시면서 항상 환자들에게 따뜻했고 일도 성실하게 하시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너무 실망스러웠고 무엇보다도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고함과 욕설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입을 꾹 다문 채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고 어떤 설명도 들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울음을 삼킨 채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을 리 없어. 당신이 뭔가 오해한 거 아닐까?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나를 안 믿는다고? 내가 겪은 일을, 내가 직접 들은 욕설을 지금 부정하겠다는 거야? 저는 너무도 당황했고 섭섭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말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욕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을 고자라고? 넌 진짜 못된 년이야. 너한테 속아서 우리 아들이 인생을 망쳤다. 그 목소리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내가 이토록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 그 모든 억울함과 수치심은 직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휴게실에 들어가면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이모님들이 분명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눈빛이 어색하게 흩어졌고 이모님들끼리 눈치를 보는 게 보였어요. 그 정적과 어색한 기운은 저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제 험담을 하던 중이었겠죠.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들을 고자 취급하며 거짓말하는 악한 며느리라고 또 얘기했겠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를 장애인 취급했어. 내가 사람도 아니야? 미칠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당신이 엄마를 자극한 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함께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있는 척하지만 결국엔 엄마 편이구나. 이제 이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러자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할 말 많아. 당신이 우리 엄마를 뒤에서 욕했다며? 나도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그렇게 우리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서로 주고받을 것도 없었고 결혼 생활도 반반씩 부담해온 탓에 금전적인 정리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감정만 아니라면 아주 간단한 절차였죠.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직장에서 저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집에서는 우리 아들 부려먹고 나쁜 년이야 아주. 그런 말들이 직장 이모님들의 귀를 통해 제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부 이모님들은 시어머니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치 저를 망가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이 두려웠고 휴게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직해야 하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퇴사할까?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삶을 내 발로 걸어나가야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무너지긴 싫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너 전 남편 재혼했대. 처음엔 그저 무덤덤했어요. 오히려 담담하다고 느꼈죠. 그래, 그 사람도 각자의 삶을 사는 거지 라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이미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사랑을 시작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가볍지 않은 감정,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역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랑은 저처럼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고 아이 없이 이혼한 돌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잘 통했고 무엇보다 제 상처에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결혼이라는 걸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감격과 두려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한동안 멍하니 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미 30 중반을 넘어선 나이였고 의사 선생님은 저를 고위험군 산모, 흔히 말하는 노산이라고 분류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몸 조심해. 무리하면 안 돼. 저 역시 걱정이 많았지만 맡은 업무도 정리해야 했고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아 계속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병행하다가 결국 임신 7개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집에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참 작더라고요. 제가 재혼한 사실과 임신했다는 소식이 직장 이모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퍼졌고 당연히 전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겠죠. 무엇보다 임신 후 배가 많이 나왔으니 출근할 때마다 마주쳤던 전 시어머니 역시 제가 임신한 걸 뻔히 봤을 겁니다. 그간 전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했던 직장 이모님들 중 몇몇 분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땐 우리가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지만 꾹 참았어요. 세월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말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리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분간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엔 전 시어머니도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참았고 너무도 억울했으니까요. 전 시어머니를 향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모님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모님, 제가 이래도 애 못 낳는 여자인가요? 영씨랑 이혼하고 나서 이모님이 다른 분들께 저에 대해 없는 얘기 지어내서 흉을 보셨다면서요.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아들이 무정자증인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어요? 애초에 제가 문제였던 게 아니잖아요. 손주 보시긴 힘드시겠지만 요즘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다만 노력은 많이 하셔야겠네요.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말했지만 손은 떨렸고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그제야 속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뭐라고 하는데 그때 다른 이모님들이 나섰습니다. 지금 임산부한테 그러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다들 이제는 뭔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당당하게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너무 떨리고 긴장됐지만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외면한 채 저를 몰아세우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며 저를 모욕한 전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만 바라봐주는 지금의 남편이 있고 내 뱃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억울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도 아니고요. 이젠 말하고 싶어요. 예전처럼 조용히 넘기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할 말 못하고 바보처럼 눈치만 보던 시절은 끝났다고. 세상의 모든 며느님들 제발 제 말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참는 존재도 죄인도 아닙니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이 덜 타요. 우리 이제는 참지 말고 다 같이 시원하게 말합시다. 모든 며느님들 모두 힘내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팅입니다.